이스라엘과 터키 사이에서 전면전으로 번질 위협이 있는 큰 국제적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앙카라가 필요하다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은 터키가 이전에 카라바흐와 리비아에 군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으며 이번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군은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모든 선을 넘었다며 앙카라와의 모든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에르도안의 이러한 위협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터키에서 법원이 이스라엘 관리 중 한 명에게 징역 4,600년을 선고한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이미 이스라엘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탄불에서 열린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며 이스라엘의 자국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해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과거 카라바흐와 리비아에서의 개입과 유사한 군사행동을 유대 국가에 취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서 에르도안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피해 그물망, 집단 학살은 아무런 규칙이나 원칙도 없이 모든 인간적 가치를 무시한 채 무고한 아이들과 여성, 평범한 시민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민간 거주지에 대한 공격으로 120만 명의 레바논 사람들이 집을 떠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사실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휴전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타이프 에르도안은 아마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을 언급한 것일 수 있지만 레바논은 해당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합의로 레바논 공격을 중단해야 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약속했나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어떤 의무에 대해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와 협상을 했습니까? 누구와요? 여기서 저는 두 번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에 관한 직접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합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야만적이라고도 언급했으며 최근 크네셋에서 통과된 논란이 되는 테러리스트 사형제 도입 법안을 언급했습니다. 터키 지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법은 오직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법을 비판하는 사람은 에르도안만이 아닙니다. 이 법에는 분명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결국 일요일에 에르도안은 자신의 발언 수위를 더욱 높이며 앙카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휴전에 응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에르도안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카라바흐에 들어갔던 것처럼 리비아에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강해져야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에르도안의 강경한 수사는 터키를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는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이런 위협 이후 양측은 날카로운 발언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 아미아이의 경우입니다. 엘리야후는 에르도안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며 터키의 키프로스에서의 행동과 소수민족, 특히 쿠르드족에 대한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엘리야후의 인용문입니다. 북키프로스를 점령하고 동부의 쿠르드 지역을 통제하는 터키가 우리에게 감히 도덕에 대해 훈계하려 듭니다.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 위에 경제를 세운 터키가 우리를 집단학살로 비난하려 듭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을 무력으로 지원하는 터키가 우리에게 인권에 대해 감히 말하려 듭니다.
위선적인 에르도안은 이 현재의 쇼로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에르도안은 자신을 오스만 술탄으로 여기는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진 독재자입니다. 인용 끝. 결국 엘리야후는 이스라엘과 터키가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기에 에르도안이 이런 위협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터키 법원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를 포함한 35명의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2025년 10월 가자에서 이스라엘 해군이 수무드 함대를 납포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탄불의 수석 검사장은 피고인들이 국제 해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 함대는 바로 그레타 툰베리가 참여했던 함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그들의 선박을 납포했고 참가자들은 체포되어 추방당했습니다. 이에 터키는 베냐민 네타냐후와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터키 법원의 결정이 단순히 국제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카츠 등은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며 에르도안을 종이 호랑이이자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이자면 터키 검찰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다른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에게 종신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5명의 피고인들에게는 1100년에서 4600년까지의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런 형량이 구형됐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1925년 10월에 이른바 글로벌 플로틸라 인내 사건 당시 이스라엘 당국이 터키 시민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을 구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터키 외교부는 이스라엘 해군의 행동을 해적 행위이자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든 상황은 노골적인 욕설전으로 번졌고 이는 어느 쪽에도 전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터키 법원이 그레타 툰베리호를 납포한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네타냐후, 카츠, 벤그비르가 즉시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난하며 공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타냐후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쿠르드 국민들을 집단 학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벤그비르는 에르도안, 너 영어 알아듣냐? 그러면 꺼져라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터키 외교부는 네타냐후가 우리 시대의 히틀러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제 서로 욕설과 모욕이 오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 갈등에 참여한 누구에게도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에르도안은 어디까지 압박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강하게 발언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가늠해보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란에 알렉세이 피치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적혀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